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네. 원래 예정했었던 라이브 방송을 마치지 못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도 크고 또 저희가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좀 급히 기술적인 문제를 수습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클립으로 대신 전달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 분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아니야.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방금 자고 일어났 얘기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그 로펌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펌 입사 꿀팁을 좀 전달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의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네, 저희 오늘 딱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세 가지 길게 하면 또 말 길게 한다고 혼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뭐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굿피플 촬영도 하면서 또 이 자소서들 많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자소서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가 다양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의 있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성의 있게만 써도 한 반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문법이나 표현 그리고 형식 같은 것들을 공들이면 그 안에서 다시 한 절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 25% 안에 끊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인데 저는 약간 아무래도 저희가 변호사다 보니까 글을 쓰는 직업이라서 그 내용이 얼마나 그 각 제목이랑 뭐 호응 관계가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공을 들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상훈 변호사님을 입사로 이끌어준 자소서에 구절이 있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타자기나 치시던 그 시절. 네, 까마득한데 뭐 한 문장 한 문장 다 주옥같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액자에 담겨져 있다는. 하나를 꼽을 수가 없는. 꼽을 수가 없죠. 일단 저희도 이게 결국 시간을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자 한자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기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한 개의 자소서를 읽는데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희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점이 실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형식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한 자소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벌써 첫인상이 안 좋아서 맞아요. 마이너스가 상당히 그죠? 25%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런 취지라서 예를 들어 단락간에 이렇게 뭐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내지는 막 줄 간격이 들쭉날쭉하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 벌써 내용부터 좀 신뢰하기가 좀 그게 저희 직업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탈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소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예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놓은 자소서가 나중에 읽었을 때도 되게 좋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제목부터 너무 막 장난스럽게 달아놓은 좀 제목이나 소제목들 이런 거는 좀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지한 제목을 달되 굉장히 그 정갈하고 깔끔하게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소서가 되게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밑줄도 좀 처리하든지 볼드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한 자소서가 읽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형식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좀 아무래도 형식적인 걸 좀 중요시합니다. 예. 저희가 형식미가 있는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거기서 좀 판가름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김종훈 변호사님 자소서는 보관해서 읽어보고 싶네요. 예,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공개하시나요? 특별함을 공개하시겠다는 지금 실제로 저희 중에 가장 그 자소서 밑에서 그러니까 글 자체를 발표하는 글 자체를 굉장히 잘 쓰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로스쿨 다닐 때 이제 같은 학년이었으니까 그 인턴십 하고 이럴 때 우리 막 자소서도 스터디 그룹 안에서 돌려보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권상욱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 해주고. 별 재미없네요.
아, 재밌네. 재밌게 하고 있는데. 꿀잼이네 꿀잼. 꿀잼. 박정훈 변호사님 뭐 여기에 좀 더 하실 팁 있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뽑는 로펌의 어떤 상황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작은 로펌들 또는 이제 가끔 인원이 부족해서 이제 충원을 하는 경력직이라고 특정한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에서 갑자기 왜 공고를 냈으며 그렇다면 이 공고를 냈을 때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를 먼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융통성 있는 그런 게 너무 그렇죠.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죠. 활동할 센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그런 센스가 거 필요하죠. 맞아요. 아니 그 자소서 관련해서 또 최종 변호사님 한 말씀 하셔야 아, 돼요. 예, 예. 뭐 저도 되게 네. 많은 자소서들을 받아봤고, 근데 네. 최악의 자소서는 그 여러 군데 뿌린 티가 난 자소서가 최악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이었던 자소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지원하는 자소서인데 다른 법무법인의 이름을 넣고 이 법무법인의 꼭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를 결론 부분에 넣으셨더라고요. 그거를 글로 가세요. 저희가 그걸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게 전화로도 한 통 해주시죠. 그 정도로 제가 친절하지 못해서 그랬었고요. 근데 진짜 매번 있어. 저희한테도 꼭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게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지원자들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하시는 건 저희 뭐 사실은 당연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소서를 수많은 자소서를 받아볼 사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회사에 커스터마이즈된 자소서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는 좀 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자소서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드라이하고 차라리 좀 더 순수한 자소서라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문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잘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시는 게 좋고, 뭐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본 거, 그런 것도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역풍당한다. 안 적는 이만 못하죠. 맞습니다. 그 내용 꼭 그거를 말씀해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 쓴 거라고 하면 면접 가기 전에는 무조건 이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만 봐도 그 지원자의 성격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잠재력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보이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종합적인 시험지죠.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냥 백지로 완전한 주관식 내지 서술형으로 마음껏 써봐라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사람은 사실 웬만큼 일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 그 지원자의 해박한 지식이나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어느 분야에 완성된 인재라고 생각하고 뽑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야를 맡겨줘도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다. 가령 그 지원하신 분이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지만 꼭 이것만을 내가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분야를 맡겨도 잘할 수 있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게 좀 묻어나는 자소서가 저는 더 어필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금융법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예,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예. 하물며 실제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학생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게 실제로 그분이 해박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은 점수를 바람직하지 못 받을 것 같아요. 전략은 아니죠. 그리고 표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관심이 있다와 내가 잘 안다와 이제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용어가 좀 같은 뭐 어떤 취지는 다 저희는 이해하지만은 이걸 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날 표현하느냐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약간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자소서 쓸 때 그래도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래도 그 회사에서 최근에 했던 딜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디렉션이라든지 뭐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들 이런 거를 제가 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네. 그런 걸 좀 자소서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생각해보면 좀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자소서라는 거는 이게 저는 항상 이걸 비유하는데 연애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나를 소개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나를 어떻게 어필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꺼냈지? 근데 김종훈 변호사님은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모든 걸 연애에 비유하시죠. 아니 그 노코멘트 하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참고 있어. 입이 약간 술술 가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니에요. 터져 나오네. 아니 그래서 그 자소서를 받아볼 때 항상 그 보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정말 구애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을 예쁘게 맞아요. 잘 포장해야 되고 맞아요. 그거를 또 너무 거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를 가르쳐줄 선배님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쵸 너무 또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네, 건 선배를 꼭 그렇죠.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뭐 들어가서 이겨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겨도 되겠죠? 자소서 얘기는 여기까지.